안녕하세요. 바이낸스 API를 설명하고 있는 조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물 거래에서 변동성 돌파 전략을 구현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변동성 돌파 전략을 적용할 때는 시가에서 그 다음에 목표가를 저희가 레인지를 구한 다음에 이 더한 값을 여기를 목표가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이 목표가를 넘어서면 여기서 매수를 해서 금액이 쭉 올라서 이제 장이 종료될 때 여기서 종가로 매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저희가 변동성 돌파 전략을 쓸 수 있는데요.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양방향으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당일 시가와 그리고 계산된 레인지가 있는 거죠. 네. 계산된 레인지가 있는데 전일의 변동에다가 0.5를 곱한 값을 레인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현물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가에서 레인지를 더한 금액보다 현재가가 더 높으면, 즉 어제 이만큼 변동이 있었는데 오늘 시가에서 어제의 변동만큼을 0.5를 곱한 값만큼 갑자기 금액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더 상승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수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오늘 시가에서 어제의 변동에 0.5를 곱해준 값만큼 시가에서 떨어졌다. 그러면 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이제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포지션, 즉 매도 숏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현물에서는 사실은 매수 롱만 존재했다면 선물에서는 매수 롱에도 진입할 수 있고 매도 숏으로도 진입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의 종료는 마찬가지로 다음날 아침 9시 또는 8시 59분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종료하시면 되고요. 포지션을 종료할 때 중요한 거는 반대로 주문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장중에 매수 롱으로 들어갔다면 동일 수량으로 매도 숏으로 주문을 넣으시면 포지션이 정리가 됩니다. 포지션이 만약에 장중에 매도 숏으로 들어갔다. 즉 시가 대비 시가에서 변동만큼을 빼준 금액보다 더 떨어져서 이 금액대에 여러분들이 매도 숏으로 들어갔으면 금액이 계속 하락을 하든 상승하든 상관없이 이 포지션을 정리하려면 반대로 매수 롱으로 주문을 하시면 포지션이 정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구했던 목표가를 구하는 함수, calculate target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사실은 롱 포지션, 즉 한 방향으로 현물을 할 때 시가에서 변동만큼을 더한 금액보다 높으면 여기가 이제 저희가 목표가로 쓴 거죠. 그런데 이거를 선물 시장에 적용을 하려면 타겟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롱 타겟, 제가 숏 타겟이라는 변수로 타겟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표가 함수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고요. 먼저 롱에 대한 타겟은 어떻게 하냐? 시가에서 전일의 변동에다가 0.5를 곱한 금액을 더해주면 이게 바로 롱 포지션의 타겟이고요. 반대로 숏 포지션의 타겟은 시가에서 전일 변동에 0.5를 곱한 거를 빼주면 이게 바로 숏 타겟이 됩니다. 함수는 하나의 값만 리턴할 수 있는데 지금 리턴하는 값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컴마를 적어주시면 이게 튜플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튜플이라는 자료구조 안에다가 값을 두 개를 넣어서 함수를 호출하는 쪽으로 리턴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가 롱 타겟이고 뒤에가 숏 타겟, 이렇게 한번 소스 코드를 업데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렐이라는 파일에 이 코드를 구현해 놨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은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타겟 부분입니다. 이 줄을 복사를 해서요. 자, 타겟을 롱 타겟을 하나 만들고 숏 타겟을 하나 만듭니다. 롱 타겟은 시가에서 변동을 더해주면 되고요.
쇼 타겟은 시가에서 변동을 빼주면 됩니다. 값이 두 개니까 먼저 롱 타겟, 그 다음에 컴마, 쇼 타겟 이렇게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명시적으로 괄호를 적어서 튜플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되고요. 굳이 괄호를 안 적어도 이 쉼표가 있으면, 두 개 값 사이에 쉼표가 있으면 요거를 튜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시면 이제는 목표가를 구하는 함수가 현물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물에서 쓸 수 있다. 즉, 롱 포지션에 대한 목표가, 쇼 포지션에 대한 목표가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 하나를 호출해서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서 호출하는 쪽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타겟이라는 변수로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값이 두 개가 오니까 여기에다가 변수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calculate 타겟 함수가 호출이 되면 값이 두 개가 오는데 리턴 되는데, 첫 번째 값은 롱 타겟이라는 변수로, 그 다음 값은 쇼 타겟이라는 변수로 바인딩을 해보겠습니다. 롱 타겟과 쇼 타겟을 프린트를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침 9시가 되면 다시 타겟을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롱 타겟과 쇼 타겟 변수로 바인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하시면 현재 아침 9시고요. 아침 9시가 넘었고, 일단 이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이 부분에 의해서 롱 타겟과 쇼 타겟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가는 잘 나오고 있고요. 제일 앞에 목표가가, 롱에 대한 타겟은 38,919달러고요. 숏에 대한 타겟은 35,569달러입니다. 현재가는 37,590달러 정도 되고요. 이 금액이 만약에 38,919를 돌파하게 되면 롱 포지션으로 여러분이 진입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장중에 이 금액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35,569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쇼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된 프로그램 멈춰졌고요. 이번에는 상태 변수라는 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동작할 때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 9시 전까지를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UTC라는 타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타임존을, UTC라는 타임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9시간 늦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가 UTC 기준으로는 24시, 즉 00시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00시부터 다음날 00시까지를 하루라고 보고 일봉 데이터를 주고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타임존에서는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라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거고요. 저희가 10시에 프로그램을 켰다. 저희가 10시에 이 프로그램을 동작을 했으면 목표가가 계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텐데,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는 만약에 목표가가 100원이었는데 프로그램을 켜자마자 현재가가 130원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가가 목표가를 위에 있다 보니까 바로 매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동성 돌파 전략을 잘 보시면 시가에서 레인지만큼 더해서 요거가 목표가인데, 목표가를 돌파하는 그 순간에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처럼 목표가는 100원이고 프로그램을 딱 10시에 시작했더니 이미 현재가가 300원이에요. 그러면 목표가 대비 엄청나게 높은 갭이 상승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진입을 하면 이게 저희가 책에서 말하는 변동성 돌파 전략을 똑같이 구현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목표가에서 너무 상승이 많이 됐으면 그날은 진입을 하지 않는다. 1% 내에 있을 때 진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날에 대해서만 휴리스틱하게 코드를 조금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권장하지는 않고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 제일 상태, 즉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상태에 관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제가 변수 이름은 오퍼레이션 모드라고 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수행되잖아요. 파이썬 코드가. 그래서 프로그램이 수행됐을 때 먼저 오퍼레이션 모드는 false라고 세팅을 합니다. 즉 첫날은 내가 동작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얘는 언제 true가 되냐면 다음 날이 됐을 때, 제가 장중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날에 이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는 그냥 진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면 이제 목표가가 제대로 세팅이 되고 9시부터 이제 계속 감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날에는 현재가가 목표가를 돌파하는 순간 롱, 그 다음에 현재가가 숏 타겟을 하향 돌파하는 순간 숏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오퍼레이션 모드를 true로 바꿔주게 됩니다. 전체 중간 코드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이 오퍼레이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루프를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오퍼레이션 모드를 false로 해놓으면 첫 번째 날에는 계속 false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에서 아침 9시가 돼서 얘를 true로 바꿔주기 전까지는 반복문 내에서 저 OP 모드라는 값은 계속 false이니까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 써서 OP 모드가 true일 때만 포지션을 진입하거나 또는 반대로 포지션을 종료하도록 코드를 짜 놓으시면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했을 때는 이 OP 모드가 false이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9시가 됐을 때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를 적당하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쉽게 동작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퍼레이션 모드는 좀 이따 같이 한번 코딩을 해볼 거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매수를 한다. 즉 선물에서는 롱 포지션이든 숏 포지션이든 포지션을 진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장가로 저희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잔고를 기준으로 얼만큼 살 건지, 잔고가 만약에 $100였다, 1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10만 원어치 다 살 거냐? 또 이런 걸 몰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한 번에 거래해서 20만 원어치를 다 살 거냐? 이런 투자 스타일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비중을 조정을 하시는 게 좋죠. 한 번에 수익이 나면 많이 보겠지만 손실이 나면 많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손실이 나면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로스가 났을 때 전체 자본의 2% 이하로 손실이 되도록 조정한다든지 이런 룰들이 많은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자본의 10%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저희가 $100에서 10%면 $10다 만약에. 그럼 $10 가지고 비트코인을 몇 개를 살 건지를 여러분들이 수량을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가 주문을 넣을 때 나 비트코인 살 거야. 그 다음에 0.00001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요 개수를 구하는 거를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바이낸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요 주소로 가시면 트레이딩 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피아트를 USDT로 변경을 해보시면 USDT 시장에서 USDT로 피아트를 USDT로 썼을 때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시장에서 미니멈 트레이드 어마운트는 최소 요까지만 주문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만 주문이 나갑니다. 0.0000000000001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주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 미니멈 트레이드 어마운트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잔고를 모르고 0.01개씩 사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잔고를 조회하고 그 다음에 최소 주문 수량에 맞춰서 주문 가능 수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어렵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이 함수를 보시면 함수 이름은 calculate amount고요. amount가 수량이라는 뜻이니까 수량을 계산하겠다. 수량을 계산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USDT 밸런스입니다. 여러분들의 선물 잔고, 지금 USDS-M 선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피아트는 테더 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얼만큼 내가 달러가 있는지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 비트코인의 금액 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금액을 주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코딩을 해놓은 거는 여러분들의 USDT 잔고의 포션을 0.1, 즉 10%만 투자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1로 고치면 100% 투자를 하는 거죠. 일단 포션을 0.1로 했으니까 USDT 트레이드, 즉 거래 가능한 테더 달러는 전체 자본의 10%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수량은 어떻게 구하냐? 원래 100원이고 비트코인이 1원이면 여러분들이 100개를 살 수 있죠. 단순히 자본을 코인의 금액으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데 이 소수점까지 6자리까지를 끊어주려면 저희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USDT 트레이드에다가 먼저 100만을 곱해줍니다. 10의 6승을 곱해주고요. 여기다 10의 6승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현재가로 나눠줍니다. 됐죠? 10의 6승을 곱했으니까 다시 10의 6승으로 나눠줘야 이게 없어지는 거죠. 약분이 되니까. 다시 10의 6승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 짓을 하냐? 소수점을 버려주는 floor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스 모듈에 floor를 쓰시면 소수점 이하 6자리를 버리고 싶은데 얘는 소수점 이하 6자리를 버리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스케일을 올려주고 이 상태에서 1의 자리 밑에를 버리고 다시 나눠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딱 깔끔하게 구매 가능한 수량을 구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코인을 한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다른 코인은 소수점 이하 5자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5자리잖아요. 5자리인 경우에는 여기가 공을 5개 붙여주면 되겠죠. 10의 5승. 얘도 고쳐서 10의 5승으로 고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수량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호출하려면 먼저 잔고를 구해야겠죠. fetch balance에서 그런 밸런스 딕셔너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토탈에서 USDT를 가져오면 이게 USDT 잔고고요. 그 USDT 잔고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현재가를 얻어와서 여기다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잔고와 현재가를 넣어서 여러분들이 수량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한번 수량 계산하는 부분까지 코드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밑에 있는 while 루프 부분은 주석으로 잠깐 처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개를 주시면 24번째 라인부터 39번째 라인까지 주석 처리가 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수량 계산입니다. 그러면 먼저 잔고를 얻어야겠네요. 그래서 잔고를 바이낸스에서 fetch balance가 있었고요. 변수를 밸런스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USDT는 밸런스에서 저희가 토탈에 그 다음에 USDT 항목에 가면 USDT 잔고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제 잔고가 370달러 정도 USDT 지갑에 들어있고요. 일단 앞에서 구했던 목표가, 2개 목표가 잘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잔고를 가져왔고요. 앞에서 define, calculate amount가 있었죠. USDT 밸런스를 주고 현재가를 주면 저희가 포션도 사실은 여기서 줄 수 있죠.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포션을 만약에 주면 그 포션만큼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USDT 트레이드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요. 또는
그냥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함수의 인자로 받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강제로 나는 항상 10%만 한번 투자할 거야. 하루에 10% 정도만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함수 인자로 쓰는 게 더 좋은 코딩 스타일이고요. USDT 트레이드 값은 USDT 밸런스에서 포션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0%만 잔고해서 10%의 달러를 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마운트는 어떻게 구하냐? USDT 트레이드를 먼저 곱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곱해주고요. 이 값을 현재가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계산되겠죠? 일단 이쪽에서 인풋 매스를 인풋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플로어 함수를 쓸 건데 매스에 있는 내림 함수를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플로어 함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매스 모듈을 인풋 하고요. 3.1 주시면 다 내림이죠. 3.9 주시면 다 내림이죠, 내림.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첫 번째 자리에서 다 내려버려요. 3.1이든 3.2든 3.3이든 3.4든 어떤 값이든 다 버리게 됩니다. 3이 되는 거예요, 3이. 이렇게 버려주는 함수가 플러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뭐 33 주면 이런 건 그냥 나오는 거죠. 33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스의 플로어라는 함수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버려버리는 함수다. 저희가 보통 반올림 함수가 있죠. 3.5를 반올림하면 4, 3.6을 반올림하면 4, 3.4를 반올림하면 0.5보다 작으니까 3,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반올림도 있는데 이렇게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량을 계산할 때 버리는 게 사실 개념적으로 맞거든요. 그래서 버리는 거고요. 다시 이걸로 나눠주면 수량이 계산이 됩니다. 한번 수량 계산이 됐는지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를 얻어오는 부분이 있어야 돼서 여기에 있는 현재가를 얻어오는 코드를 잠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alculate amount한테 USDT 잔고를 주고 그 다음에 current price를 주면 구매 가능 수량이 계산되게 됩니다. 구매 가능 수량이 0.000999 이 정도 나오는데 대략 보시면 374달러에 0.1%, 0.1이죠. 10%는 37달러 정도 되죠. 37. 얼마인데 지금 현재가가 프린트가 안 되어 있네요. 현재가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현재가가 아마도 37554니까 한 0.001개는 못 사고 0.000998개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됐고요. 뒤에 보면 소수점 6자리까지 깔끔하게 잘려서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량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롱 또는 매도 숏 포지션을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량 계산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수량 계산하는 것도 좀 뭔가 복잡하다 그러면 얘도 잘라내기 하셔서 어떤 다른 파일에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레리 파일에 갖다 놓으셔도 되고 또는 다른 utils py라든지 여러분들 적당한 이름의 파일 하나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넣어 놓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파일 단위로 코드를 분리해 주시면 더 좋고요.